그러면 이제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여러분들 제국주의인데 살면서 여러분들 제국주의는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그럼 제국주의가 뭐야? 주의. 거의 99% 다 저런 반응이에요. 왜? 들어는 봤는데 이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애매하거든요. 혹시나 이거 설명할 수 있다?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교과서 보기 전에 제국주의 오늘 우리 어떻게 볼 거죠? 첫 번째 정의를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 등장 배경. 세 번째 논리적 근거. 또는 배경이 된 사상. 이라고 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보기 전에 한번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 하는 것보다 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 드리면 서구의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곳이 산업화가 됩니다. 산업화가 된다는 것은 공장이 됐고요. 공장에서 생산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생산과 소비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보다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물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되는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장 공장에서 10개씩 만들다가 공장이 탁 나오면서 100개씩 만들어 버리니까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 내가 다 간장 먹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잉 생산이 돼.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고 과잉 생산이 되는데 이 물건이 팔리지 않는 과잉 생산은 우리 자본주의 입장에서 우리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새로운 소비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 시장을 뭘로 찾는 거야? 식민지로 찾는 거야. 식민지. 식민지가 있으면 내 고향에서 나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 시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만 집중하면 돼? 만들기만 집중하면 돼요. 많이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요. 그 돈을 다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산업화가 돼요. 산업화가 되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시장. 새로운 소비 시장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서 지금처럼 식민지 안 만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플러스 뭐냐? 원료 공급지까지. 식민지를 뭘로 이용하는 거야? 소비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서 이용하는 식민지를 개척하는 게 이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볼게요. 좀 더 보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21세기에 지금 식민지가 있나? 대체로는 거의 없죠? 그러면 그 시대에도 식민지로 두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을까? 힘을 과시하려고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식민지가 된다고 하면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완전히 속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내가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거지. 적절한 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불건전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1,000원을 줘요. 네. 빵 좀 사와라 했어. 네. 빵 사올 거야 안 사올 거야? 사와요. 그럼 뭐 내일은요? 사와요. 모레는요? 사와요. 한 달 내내? 네. 응, 쉽죠 여러분들. 내가 돈 줄게요 1,000원. 맨날 빵 사달래. 3교시 끝나고. 맨날 사다 줄 거야? 그렇지 아니오지. 아니오야.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몇 대 때려요. 탁탁탁탁 때려요. 그래서 빵을 사오라 그래. 사와 안 사와? 아니요 하면 또 때려. 그럼 사와 안 사와? 그렇지. 이렇게 완전히 종속되게 만들면 일종의 우리가 부르는 뭐라 불러 이거를 그렇죠. 셔틀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속국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쉽게 내가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이곳에다가 물건을 더 쉽게 내 거 물건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요. 이곳에서 나는 원료들을 쉽게 수입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말 안 듣는 애가 어떤 과정을 거쳤어? 때렸어요. 좀 때렸죠.
이 때리는 거는 국가들 간에 뭘로 발생하는 거야? 전쟁이 발생하는 거야. 전쟁을 발생해요. 그러면 전쟁을 발생하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 네. 돈이 많이 들어요. 전쟁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그 전쟁을 치를 만큼 훨씬 더 식민지의 가치가 컸다라는 거지. 이 전쟁을 치러도 이 식민지를 개척해 놓으면 소비시장 원료 공급지로서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는 거지. 원료 공급 내가 싸게 갖고 와요. 산업화된 본국으로 갖고 오고요. 이 만들어가지고 이 식민지에다가 소비시장으로서 판매하는 거야. 엄청나지. 돈 나오는 황금알 나는 거위 같은 존재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등장 배경 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했고요. 즉 산업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수의 거대 기업과 은행들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 생산을 이끌며 자본을 끌어모았고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식민지 정복을 부추겼다. 즉 산업화가 되면 소비시장과 원료 공급이 필요하니까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들은 자본을 모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공장, 철도, 광산 건설하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투자했을까? 그렇지. 자국의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야. 식민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쉽게 원료 공급을 하고요. 더 쉽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확보한 원료와 노동력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노동력 어떻게 하냐면 저렴한 노동력 또는 노예로서 데려갔어.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거지. 즉, 이 식민지에서 나온 원료와 식민지 노동력을 이용해서 공장을 돌린 다음에 그곳에다 다시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국주의자들의 꿈나무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산업 생산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서구 외강들은 군사력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평창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을 제국주의로 한다. 이것을 쫙 밑줄 긋고 뭐라 하냐? 제국주의의 정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제국주의의 정의. 요 내용이 되겠죠? 즉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팽창 정책. 팽창 정책,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팽창 정책이 제국주의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이야기샘,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련된 영화로는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선생님 시간 있으면 여기 이 정도에다가 딱 그 포스터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에다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 즉 논리적 근거와 배경 사상을 볼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 진화론이야. 스펜서가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인종주의예요. 일단 사회 진화론 하니까 누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고요. 진화론. 원숭이. 원숭이 말고요. 유인종. 유인종 말고요. 우리 이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사람. 그렇지. 다윈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 기독교 아닌가? 물론 우리가 지금 역사 시간에서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무슨 창조론이네 진화론이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진화론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알겠죠? 뭐가 맞대 틀리네 이런 걸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 다윈이 이야기했던 진화론은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요. 강한 자는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 생존. 적응한 것들은 살아남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는 거야. 즉 강하고 적응할 수 있는 생물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게 진화론의 이야기죠. 즉 인간도 그전에는 원숭이에서 넘어왔다. 뭔가에서 넘어왔다. 계속 진화된다. 생활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점 변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딱 스펜서가 보고 영감을 빡 받아요. 야, 생물만 진화하는 게 아니야. 사회도 진화해. 그래서 사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A, B, C, D, E 단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E 단계에 있는 사회야. 우리는 지금 인류 최첨단, 가장 발전된 인류를 걷고 있는데 너네 아시아,
너네 아프리카, 너네들은 A, B 이런 단계라고요. 내가 훨씬 더 진화되고 우월한 존재고요. 너네들은요 열등하고 뒤떨어진 존재라고요. 이게 사회 진화론의 논리입니다. 왜냐? 진화론도 점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발전시켜 줄게. 너희들보다 나으니까. 라는 게 사회 진화론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난 설명해 드리는 존재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종주의 보겠습니다.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뭐냐면 인종들 간에 우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월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백인들이 우월한 존재였고요. 저희가 말할 때는 열등한 존재는요. 흑인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열등한 존재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데 우리 우생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생학. 우생학이 뭐냐면 유전자를 우열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생물의 우열 관계를 따져서 우수한 것을 더 개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등한 것은 도태시키고 우월한 것을 우성적인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언제 많이 쓰였냐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저 논리로 쓰였습니다. 왜냐? 인간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는 아리아인, 즉 그중에서 가장 닮은 우리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월한 인종이고요. 너네 유대인들은 열등한 존재야. 그러니까 도태되는 게 맞아. 그 도태를 우리가 학살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인, 즉 게르만족에서도 독일인 중에서도 우월한 유전자가 있고 열등한 조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딱 두 개로 모양을 딱 봅니다. 두 개를 딱 만져본 다음에 너는 열등한 존재니까 자식 낳지 마. 자식 낳지 말고 너는 그냥 저기 찌그러져 있어 라고 하고 설명이잖아요. 여기서 딱 두 개 만져보고 너는 가장 우월한 존재야. 너는 그러니까 애도 많이 낳고요. 이렇게 칭송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논리야 우생학. 이 인종주의도 똑같아요. 인종 간에 우열이 있다.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가 있다. 우리 우월한 백인이 열등한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하는 거야.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다 손? 먼저 들었으니까 혹시 고양이 몇 마리 키워요? 한 마리. 이름이 뭐예요? 만보요? 람보? 이름이 어렵네요. 패스. 이름이 뭐예요? 왜? 만수르요. 그래. 만수르가 있습니다. 만수르. 우리 만수르 몇 살이에요? 3살. 3살. 3살 된 만수르가 겨울과 여름을 여러 번 지났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집에서 밥 줍니까? 그죠. 당연히 주죠. 물도 주죠. 그러면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거 틀어줘요? 그러면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어줘요? 야 봐봐. 만수르의 삶 밥도 먹고 있고요. 물도 먹고 있고요. 추우면 히터,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보다 그 만수르의 삶이 낫다고 합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요. 만수르의 삶이 밖에 있는 길고양이들의 삶보다 나아?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제국주의가 될 준비되고 있는 거야. 봐봐. 물론 이 선생님의 방금 A씨에는 엄청난 맹점이 있어.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고양이로 A씨를 든 거야. 봐봐. 우월한 인간이요. 우월한 인간이 열등한 고양이를 데리고 내가 키웁니다.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그러면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보다는 훨씬 나은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훨씬 나은 삶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제국주의자, 이 인종주의자들의 개념 또는 근거가 그 말이었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식민지배 받는 애들은 오히려 축복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맞나? 아니나? 하지만 여러분들 제국주의자 이 제국주의자들의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 그런 것들을 지배를 정당화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우월한 자신들이 열등한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전 세계를 문명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 우월한 우리 백인들이 열등한 아프리카, 아시아인들을 지배해서 너희들을 같이 문명으로 끌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식민지인에게는 축복, 즉 만수르가 지금 집에 들어와 같이 사는 게 만수르 입장에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만수르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만수르에게 물어본 건 아니랍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선전했고요.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를 내세웠다. 밑줄 쫙 꺼두세요. 사회 진화론, 인종주의.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합리화했고요.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를 정당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됐다. 왜냐 하면 진화론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있죠. 즉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인종주의는요. 인종에는 우열이 있어요.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 우수한 백인들이 열등한 아프리카 아시아인들을 도와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영국인과 미국인이 뭔가를 메고 가고 있어. 그죠? 누굴 메고 있어? 그지 사람을 메고 있어. 사람 메고 있는데 뭐라고 쓰여있니? 뭐 필리핀인, 쿠바인, 원주민, 뭐 줄루족, 인도인, 중국인, 이집트인데 이 그림 보고 뭐 같아? 업어준다? 봐봐. 이 인종주의 입장에서 백인의 짐이라고 했어요. 지금 짐이잖아. 백인과 즉 미국인과 영국인이 문명사회로 가려고 하는데 너네 필리핀인, 너네 줄루인, 너네 원주민들, 인도인들은 우리가 문명사회로 가는데 짐이야. 짐. 너네들은 방해물이라고. 근데 그 짐을 내가 버리지 않고 메고 문명사회로 같이 데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표현한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선민의식이 쩔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지녔다. 이렇게 사상적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럼 제국주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국주의 정의가 뭐야? 자본주의적 산업생산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등한 경제를 앞세워 경제.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합시다.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이라고 생각합시다. 팽창 정책. 팽창주의. 등장 배경은 산업화가 됐고요. 산업화가 되니까 과잉 생산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소비해줄 소비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했고요. 이 식민지에서는 소비시장뿐 아니라 저렴한 원료고 플러스 노동력까지 갖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배경, 논리적 근거가 뭐냐?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입니다. 사회진화론 스펜서가 주장을 했고요.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야, 더 우수한, 우리가 더 발달된 사회가 더 열등한 사회를 지배할 수 있어. 이것은 정당해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인종주의에서는 백인이 가장 우월하니까 너희들은 인류가 문명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짐이야. 근데 우리가 업어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네 식민지배 받는 건 너희들에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축복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소비시장과 더 많은 원료 공급지 노동자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을 했고요. 이 식민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아프리카, 아시아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